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큰아들만 열렬히 챙기시는 시어머니, 결국 둘째 아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시댁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너무 심하게 차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제가 들이박아버렸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형제들을 자주 볼 일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아주버니만 차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차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먹는 것부터 집안일에 차별을 해서 열이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아직 다른 형제들은 오지 않고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다른 형제들 오기 전에 서둘러 요리를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신랑한테도 힘든 일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집안일 힘든 것은 나중에 아주버님들 오시면 같이 하게 하세요. 너무 무거운 거 혼자 들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제일 젊은데 뭐가 문제냐? 괜찮아. 너네 신랑 다칠까봐 그러냐? 네, 다치면 저만 손해잖아요. 뭔 손해까지. 어머님이 이 사람 다치면 누가 간호해요? 제가 해야 하잖아요. 알았다. 힘든 거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자꾸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음식 준비도 하나도 해두지 않고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작을 하길래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 형제들은 언제 오셔요? 아, 큰애는 출장 가고 작은애는 이따 온다고 했는데 굶떠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올 때 되면 오겠지. 그리고 딸내미는 저녁 때쯤 온다고 했다. 왜? 그럼 이 많은 음식 저하고 어머니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냐. 이게 뭐가 많다고. 예전엔 나 혼자 다 했어. 그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죠. 이거 언제 다 해요? 저는 괜히 심통도 나고 화가 나서 그만 말이 심하게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이 그랬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 성격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저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실 거면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불러서 준비해서 먹어요. 제가 출장 와서 음식 준비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다 준비하고 나면 다들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식구들 먹을 음식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예전에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하니까 다음엔 저를 먼저 부르지 말라고요. 너 내가 우습냐?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왜 우습게 봐요? 그냥 저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머님이 집에서 다 같이 준비해서 간단하게 밥 먹자고 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죠.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밖에서 아버님과 일을 하고 있는 신랑이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달려왔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아니, 너네 형, 형수, 누나 먹을 음식들 둘이서만 하자니까. 아니, 이런 심통을 부린다? 어리면 어리다고 철부지라 그런다고 이해라도 하지만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한지 참. 어머님,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다 같이 이른 저녁으로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생각하고 조금 서둘러 왔는데 당연하듯이 아무도 안 하 계시고 어머니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무슨 식당 예약했어요? 다들 왜 딱 시간 맞춰서 오냐고요. 저희 집에 제가 따로 초대했다면 제가 하는 거 당연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됐다. 하기 싫으면 너희는 가라. 어머님!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 한술 더 떠서 너희 이렇게 가족끼리 따지고 들 거면 앞으로 집에 안 와도 된다. 그냥 희생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아버님, 제가 대든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있는데 됐으니까 그만 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그냥 남편의 손을 이끌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미안해, 내가 힘이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늦게 올걸.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원래 둘째 형수가 오늘 자기처럼 집안 허드렛 일 시작해서 집안 모든 경조사, 음식 등 다 해왔는데 막내가 생기니까 이제 형수님도 내려놓고 싶으셨는지 오늘 늦게 오시려고 했었나봐. 많이 지쳤을 거야. 혼자서 군말 하나도 안 하고 다 하셨으니까. 왜 다 참으셨어? 형이 못나서 그렇지. 사업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밀어줬는데 다 말아먹고 또 사업한다고 백수로 놀고 있으니까 형수님이 죄인도 아니면서 형 노릇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형수님도 지쳤는가 보네. 오늘 처음으로 시댁에 늦게 온 거야. 다를 때 같으면 모임 전날 오셔서 다 준비하셨어. 어머니 말이 틀리던데 굶 떠서 늦게 오신다고. 엄마도 참 대단한 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형수님이 만만한지 말을 좀 함부로 해. 전날 오는 것도 굶뜨다고 하면서 언제 와서 준비를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분이야. 내 엄마지만 참 답이 없다. 큰형수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저러신다니까. 왜? 큰형님은 어떠신데? 하이, 무조건 돈으로 때우시고 바쁘니까 시댁에 거의 안 오고, 그것보다 부모님이 유별나게 큰형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 영향도 있지. 큰형 말이라면 두 분 다 장난 아니니까 혹시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큰형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난리 난다. 저는 신랑의 얘기를 듣는 내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 생신 때 보니까 신랑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생신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굳이 시어머니랑 시누이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음식을 누가 준비를 하냐라는 거였어요. 저는 간단히 각자 해오자고 했는데 큰형님은 또 바쁘다고 하면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작은 형님은 형님 혼자 벌어서 살다 보니까 큰 액수를 낼 수가 없다고 그냥 집에서 준비해서 먹자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밖에 음식은 맛도 없고 더럽다고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랑보단 한 살 많고 저보다는 한 살 어린 아직 시집 안 가고 시댁 근처에서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면서 혼자 살고 있는 시누이한테 전화로 한 방 먹였어요. 아가씨, 다들 바쁘고 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 아가씨가 일찍 집에 먼저 가셔서 야채랑 식재료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안 해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지금까지 뭐 해봤냐고 하던데 아가씨도 저랑 다를 게 없네요. 그것보다 아가씨 밖에서 먹기 싫다고 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못한다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음식도 못하면서 왜 집에서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집 근처에 사니까 저 때도 와서 도와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을 텐데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저도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아가씨가 잘하든 못하든 와서 도와줬으면 해요. 아, 몰라요. 그러면 전 안 갈래요. 기가 막혀서 이걸 확 어떻게 하고 싶더군요. 그래요? 그럼 오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꼭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군요. 네? 넌 시애미가 전화를 했는데 말투가 그게 뭐냐?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너 이딴 식으로 전화 받을래? 왜 전화하셨는지 뻔히 아니까 용건만 말씀하시라고요. 저 바빠요. 넌 바쁘다는 애가 시누이한테 그딴 식으로 전화를 하냐?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아시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뭘 배웠냐면서 친정까지 들먹이셨으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생신날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으로 참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다들 바쁜 관계로 생신 전날 모이지 않고 더 앞당겨서 주말에 생신 축하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금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준비하는데 신우년이 안 왔더라고요. 큰형님도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아주버니하고 조카들만 왔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전날 오셔서 음식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둘째 형님도 일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주버님 때문에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지랖을 피웠어요. 형님, 일하고 힘드셨을 텐데 왜 오늘 오시지? 그 전날 오셔서 준비를 다 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얘가 너하고 같냐? 너랑은 차원이 달라.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려먹고 싶으세요? 아주버님이 잘못은 다 해놓고 왜 형님이 죄인처럼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부모님 눈치 보지도 않잖아요. 형님도 그러세요 그냥. 시어머니 화가 나셨는지 넌 얘까지 물들이려고 하냐? 너가 미선이도 오지 말라고 했다며? 하자 식구들이 다 저를 보더군요. 네, 그랬어요. 이것 봐라. 내가 그랬지? 얘가 그랬다고. 어머님이 제가 오기 전에 제 흉을 봤는데 설마 하고들 다들 믿지 않고 있었나 봐요. 사실이 확인되자 식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시어머니는 쾌유를 부르듯 환하게 웃더군요. 그 얼굴에 행주를 빨아놓은 꾸정물을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성질을 죽이고 말을 했어요. 그럼 먼저 안 오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제가 아버님 생신 준비하는 거 다들 힘들 것 같으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걸로 제안했더니 아가씨가 밖에서는 먹는 거 맛없고 더럽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먹고 싶다 했으니까 집에 먼저 가셔서 간단한 것만 먼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자 식구들 그제서야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큰 아주버님이 듣고 계시다가 아이 거봐 내가 재수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문제야. 항상 힘든 건 뒤로 빼잖아. 시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형님 애랑 작은형님 애하고 일이 있는지 작은형님 애가 큰형님 애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작은형님 애가 사춘기였는데 열이 받은 조카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십장생이라며 욕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 새끼가 어디서 동생한테 욕을 해? 하면서 뺨을 때리신 거예요. 그걸 본 작은 아주버님은 한순간에 앞에 노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엄마, 지금 내 자식 때린 거야? 내가 우습다고 내 자식들도 우스워? 이 자식이 어른들 있는 데서 버릇없이 하니까 그랬다. 왜? 내가 손주도 못 때리냐? 아, 이건 아니지.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애가 맞을 짓을 한 건지 형 애가 맞을 짓을 했는지 아냐고. 정말 엄마 징그럽다. 내가 잘할 때 차별받은 거 다 참고 있었지만 내 자식 차별하는 건 못 참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작은 아주버님은 핏대를 세우고 금방이라도 자기 엄마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가족들이 다들 있는 곳에서 당하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언제 차별을 해? 차별했으면 내가 너 사업한다는 거 돈 해줬겠어? 제발 그것도 그만 울거먹어.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우리들 모르게 형한테 재산 따로 다 빼돌려 놓은 거 다 알고 있다고. 나 사업자금 대준 것도 재산 미리 준 거라면서 주신 거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당연하듯이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형은 당연하듯이 받고 또 달라고 하잖아. 그래도 엄마 저희한테 형에 대해 욕 한 번 안 했잖아요. 저희가 잘못하면 인연을 끊을 듯이 하면서 형한테는 너그럽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애니까 챙긴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형이 나중에 니들 나 몰라라 하겠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 때 전화하면 연결이 안 돼요. 피한다고요. 시어머니도 알면서 자꾸 엉뚱하게 감싸고 도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몰아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아주버님을 때리셨어요. 이 자식이 부모가 우스워? 우리가 죽으면 네 형이 부모나 다름없으니까 너 형을 챙기는데 뭐가 억울해서 이 지랄이야? 다들 가버려. 앞으로 오지도 말어. 하셨어요. 네, 2번 다신 안 옵니다. 이 집구석 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오겠어요. 그리고 형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나중에 막내 힘들게나 하지 마세요. 곧바로 식구들을 끌고 나가셨어요. 아버님도 화근인 게 껐떡하면 기분이 상하면 자식들한테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형님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댁에 발걸음 한번 안 하세요. 완전히 등 돌린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그 이후로 집에서 절대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먹을 경우엔 시누이년 빼고 각자 알아서 형님네는 형님네대로 저희는 저희들대로 따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모이는 일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큰 아주버니 하는 일이 잘못돼서 쫄딱 망했는데 하필이면 시부모님이 보증을 서줘서 부모님 재산까지 다 털어먹고 아주버님은 자기들 식구들이랑 동황을 가버려서 지금은 시부모님은 빚 때문에 월세로 살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